야제증을 치료해드리면 집안에 평화가 생기는 그렇죠. 건강과 평화가 돌아오는 여기라서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리뷰가 많은 게 뭐냐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야제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제증에 대해서 댓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자세히 리뷰를 하면서 상담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남기셨는데 아이디가 박스지라신 분입니다. 이게 네, 박스지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스지 박이신지 박수지신지는 박수지일 수도 있어요. 박수지. 예. 혹시 이거 영상 박수지 씨 보고 계시면 제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해드립니다. 케이스가 좋아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거 보니까 아이가 22개월짜리 막내래요. 그래서 자다가 보면 한 서너 번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중간에 깬다 그러시거든요. 10번까지 깨는가 봐요. 10번. 한 2, 3일 전에도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아이가 하루 중에도 자다가 한 10번, 심하면 한 20번까지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깬다 그러거든요. 거의 잠을 안 잔다는 못 자죠.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만 힘들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정말 힘들거든요. 중간에 그때 오셨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제증을 치료해드리면 집안에 평화가 생기는 그렇죠. 건강과 평화가 돌아오는 여기라서 사실 야제증이 심각하게 사실 치료해야 할까 하는 생각 많이 하시긴 한데요. 정말 잠을 너무 설친 아이라면 그 집안의 평화와 그리고 아이가 성장 그다음에 엄마의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히스테릭이지 이거든요. 아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옆에서 자고 아빠는 딴방에서 주무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엄마가 육아 담당이 많잖아요. 엄마 그래도 아내가 힘들고 그러면 남편도 당연히 힘들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 요 경우가 지금 박수진님 아이의 경우가 아까 10번까지 깬다고 하는데 10번 아니라 더 깨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원인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유식이나 먹거리를 조절을 안 하게 되면 배앓이로 깨는 경우가 많다는데 여기도 이유식 먹을 때부터 깼던 것 그러니까 같다고. 이 친구도 보니까 이유식 먹을 때부터 이게 자꾸 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야제증을 체크할 때 이유식을 언제 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생각외로 이유식을 조금 빨리 한 친구들이 6개월 정말 미만의 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전에도 그 이유식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유식은 저희가 이빨이 나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6개월부터거든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4개월 때부터 그래서 뭐 초기, 중기, 후기 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식이 되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면 원래 먹는 걸 잘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해서 그래서 아이가 잘 먹으니까 과일도 먹이시고 치즈도 먹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돌 지나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돌 지나면서부터는 유산균에다가 물에다가 또 사과, 계란, 누룽지밥, 과일 세이크도 먹었네요. 여기 세이크에서 우유, 바나나, 케일, 샐러리. 제가 제일 놀라운 부분인데요. 과일 쉐이크 먹을 수 있죠. 근데 쉐이크에 우유에 바나나에 제일 마지막 케일하고 샐러리. 이걸 갈아가지고 아이한테 줬다 그래서 여기 언니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4세하고 6세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먹는 것보다 데미지는 더 피해는 이 돌배기 아이들 특히 두 돌 아직 안 된 이 아이가 샐러리를 갈아서 150 정도로 먹는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럼 당연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생각외로 이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에서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면. 근데 아예 어릴수록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뭐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케일하고 샐러리 몸이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성인 기준의 그거지. 두 돌 정도 된 아이들한테 이게 벌써 케일이랑 샐러리를 이렇게 먹인다는 거. 저번에 또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생과의 생채소를 생야채는 안 되고 아직은 안 됩니다. 익힌 야채. 익힌 야채를 먹이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먹이시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점심 때도 이제 국이라든지 또 간단한 반찬 먹이고 저녁 때는 또 아이들 언니들하고 같이 뭐 시금치, 콩나물 무침, 뭐 두부, 된장국 잘 먹네요 정말. 그러니까 식욕이 좋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준 거예요.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하니까. 근데 치료가 야제증 치고 빨리 안 되는 케이스가 이 경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아이가 선별 없이
같이 먹는데 안 씻고 삼킵니다. 이유식 때부터 안 했던 식습관, 그러니까 그 씹지 않는 습관이 계속 쭉 가거든요. 그래서 안 씻고 삼키고 꿀떡꿀떡 삼키면 첫째, 똥이 시원치 않습니다. 묽거나 아니면 힘들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염소똥 보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분유나 모유 먹을 때는 변이 아주 좋았다가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생기면서부터 똥이 안 좋아지고 배앓이, 그다음에 야제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유식을 천천히 하는 거 첫 번째고요. 잘 먹는다고 무조건 안 씹고 삼키게 만들게 되면 아이는 장이 약해지는 시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속이 불편해서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못 자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먹는 양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2돌, 3돌 때까지는 아직까지 포만감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배꼽이 커진다. 그러니까 위하고 이게 밥통이 커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애들 먹는 정상량을 먹었을 때 이 친구는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많이 먹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찝니다. 또 이제 비만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비만. 근데 이게 또 비만까지 가는 안 거예요. 원장님은 이제 비만 걱정하세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비만도 걱정이지만 다른 아이보다 항상 많은 양을 채웠던 아이들은 위산 분비가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나오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아까 배앓이도 얘기했지만요. 비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을 코 증상이나 상기도 감염 뭐 이제 감기 쪽으로도 올 수 있어요. 비만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화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장에 자꾸 가스가 찬다든지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호흡기에도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의 그 대변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항상 얘기하죠. 비만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살찌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지금 살이 진짜 왜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얘는 그냥 우리가 좀 양을 나중에 커서 좀 이렇게 통통해지니까 좀 줄이고 싶어도 얘가 배꼽이 크다 보니까 요만큼 먹이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로 이게 너무 배를 빠방하게 먹이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다가 허 엑스라이프 허땡 스테이크까지 라이프? 예. 세이크까지 쉐이크, 먹이시거든요. 지금 그거 봤어요. 단백질 그 아이들 허땡 단백질 라이프 너무 많이 쉐이크까지.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기 때 간이라든지 신장 신장 특히 신장 부분의 쪽에도 기능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생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강한 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이시는 게 제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어른들은 아무래도 다이어트나 아니면 다른 건강 목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긴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한 제품을 과하게 해서 이런 제품화된 거를 먹이시는 안 돼요, 거는 안 돼요. 안 되고 음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기 먹이시고요. 특히 이제 뭐 두부 같은 거 먹이시고 그 정도 먹이셔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먹는 습관 잡아줘야 된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박스진님,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이 말씀 듣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어머니께서 사실 이게 많이 먹이신다는 소리는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이게 그걸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너무 지나치시면 넘치시는 것 아이 같습니다. 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좀 알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는 양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전 한 3시간 전에는 잘 때도 좀 부담이 되니까요. 너무 자기 직전에 먹는 양도 조금 줄여서서 만약에 자기 전에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죠. 그럼 3시간 그러니까 전. 3시간 정도를 장을나 위 상태를 속을 비어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아이한테 숙면에 도움되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해보시고 여전히 그 하다 하시면 좀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어렸을 때 좀 그 부분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직접 이 케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케이스를 설명해드리고 상담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병원에서 항상 하는 진료하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죠 유튜브에서 한번 거론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약간 잠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선택해서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혹시 상담 원하시게 되면 아이의 일단 나이가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키하고 몸무게, 그다음에 뭐 변 상태, 이유식을 한 이유식도 시기, 그다음에 변 상태, 그 먹는 수면. 습관. 네. 이제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